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역학적인 이야기고 여당 내 정치 역학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도가 장인수 기자가 했던 보도,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장인수 기자가 리포트를 한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랬는데 첫 번째 보도 같은 경우는 용인갑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이유모 심기 위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딘가로부터 한동훈을 공격 사주를 한 것 같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까지 이야기였는데,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이게 대통령실 가능성이 꽤 있네 라는 정황이 나온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 클립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클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엑스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예. 네가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쫙 뭔가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로 네. 싹 만들어놨나 봐. 형님 용산 뭐 보도할 거 있습니까? 보수단체를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대치가지고 숙여지고 또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대치고 또 인심이 작동해서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실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몰래 하고 있지. 보수단체 용산에서 불러 제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강삼 수석이 당시에는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김대남 씨의 주장은 과거에 그쪽에서 일했죠.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보수단체가 들어갔었다. 그게 아마도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다. 윤심을 대변하는 보수단체가 미래가 들어가는 보수단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의심하는, 저도 이제 쭉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마도 어떤 특정 단체인 것 같은데, 그 단체는 캠프에서 그 회장이 무슨 본부장으로 일하기도 했고 그랬더라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체들을 불러서 뭔가 댓글 공작이든 여론 조작이든 뭔가를 한 것 아니냐. 근데 그게 한동훈 공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였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워딩을 한동훈 파일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할 때 그 워딩이 이쪽에서도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의 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리포트 형태로 싹 만들어 놔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쪽에서도를 그러면 나경원 캠프인가? 당내 친윤 계열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인가?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나경원 캠프 쪽은 아닌 것 같다. 나경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 사람의 이제까지 한 5시간 동안의 말투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도는 대통령실 또는 뭐 친윤계 해봐야. 근데 결국은 그쪽은 이제 대통령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취재 기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처음에 서울의 소리에서 나왔을 때 한동훈은 나를 공격하는 거네, 이거는 공격 사주다라고 그렇지. 워딩을 본인이 스스로 했잖아요. 공격 사주라고. 그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는 당무 개입 의혹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가로 닫고 대통령실이라는 말을 안 썼어. 두 번째 보도에서는 그 말을 안 썼고, 세 번째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동훈 측은 나에 대한 공격 사주구나. 그러면 그게 당내에 있든 또는 대통령실과 연계돼 있든 이거는 밝혀야지. 첫 반응이 그랬었고 그게 이제 당내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제 얘기한 걸 잘 보면은 예.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시계 얘기가 재밌는데 시계? 시계 좋다고 그랬죠. 시계도 받고 뭐 이런 거. 보수 단체를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가지고 시계 예. 주고 예.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 제끼고 또 예. 윤심이 작동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김대남 씨가 얘기하니까 이명숙 기자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김대남 씨가 몰래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몰래 왜 해? 몰래 몰래. 여기에 아니, 그럼 몰래 해야죠. 그래.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 여기에 이제 뭘 했는지 제가 이제 다 나왔다고 보는데 총선 때 시계를 줬다. 시계를 줬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시민사회수석이 이제 이때는 정광삼 수석인데 그렇죠. 요 전임이 강승규잖아요. 강승규 그렇지, 의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강순규야. 이분이 그 이 총선 나가려고 어쨌든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그만두고 뭐 어쩌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지역구에서 시계를 뿌리다가 이제 그 논란이 돼서 상대 후보한테 논란이 돼가지고 그거 저격당하고 뭐 이랬거든요. 강순규 수석이.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대남 전 행정관도 자기 지역구에서 뭐 시계 뿌렸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분들은 시계를 뿌리는 분들이에요. 시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요 예. 시계를 뿌리는 일당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구도면은 가령 시계를 뿌릴 수 있는 사람과 뿌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시계를 이게 뭐 한두 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트럭으로 갖고 와야 될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네.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비아냥조로 우스개로 얘기하면 성은을 입은 사람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성을 입은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누구한테 뿌렸다는 거다? 이게 뭐 지역구에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를 뿌렸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수단체를 불러가지고 시계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수단체를 쭉 불러가지고 시계를 쭉 뿌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계를 뿌리면서 근데 이 보수단체들은 자기들이 총선에 이용하려고 부른 것 같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맥락은. 그렇지. 보수단체를 불렀고 시계를 뿌렸는데 총선 얘기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 당시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아니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때 이야기예요. 예.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보수단체를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가지고 시계 주고 그때는 시계를 줬지.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 제끼고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총선 때 보수단체를 불러서 시계 줬다는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 선거에 제가 동원하려고 시계 준 것 같지 않고 따로 미션을 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대화의 맥락상 지금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난 총선 때 보수단체를 불러가지고 시계를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당시 생각을 잘 해보면은 제가 좀 그 당시에도 좀 의문을 품었던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극우 유튜브계가 막 흔들립니다. 극우 유튜브 맞다. 세상이 판이 쪼개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극우 유튜브 세상이 저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홍해처럼 갈라졌어. 근데 홍해처럼 갈라졌는데 예. 한동훈 편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조그맣고. 윤석열 편이 이 정도 돼가지고 한동훈 배신자가 한동훈 자기만 살려고 그때 총선 판이 안 좋으니까 한동훈 자기만 살려고 자기 정치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해서 윤석열 대통령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 총선 안 좋은 판을 자기가 오히려 윤석열 탓하면서 자기가 대권 주자 되려고 지금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맞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맞아.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막 설명을 막 드리면서 야 이렇게까지 되느냐 정말 한심하다 막 이런 말씀 막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그럴만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걸 하나로 한 묶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보수단체를 근데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부른 거잖아. 또 불러서 또 윤심이 작동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명수 기자한테 너도 USB 하나 만들어 와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극우 유튜버, 뭐 강경 유튜버들이 이제 한동훈 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
떡고물 뭐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극우 유튜버들 계속 행정관으로 쓰고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용하는 모습 보니까 아,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아예 없었으면은 굳이 한동훈을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이제 맥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정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왜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사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떤 정권이라든지 관리는 했어요. 예. 관리는 해서 그게 뭐 유튜버가 됐든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근데 여기는 꼭 극우 유튜버만 집중적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뭐 직접적으로 그 옛날 정권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는 이런 정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요청을 하거나 근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직접 이렇게 개입한 게 있으니까 다른 정권 뭐 옛날 정권도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예. 이거는 수사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 대상. 그렇죠. 수사 대상이고 네. 여기에 또 첨언을 하자면은 총선 당시에 보수단체를 불러가지고 보수단체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그냥 막 저는 뭐 되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떠들어 제끼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어 제낀 대로 보수단체들을 불러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그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과 플러스 시계를 뿌릴 수 있는 신윤 당시 뭐 주류가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기획했다라고 하면은 그 쟁투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쭉 퍼즐을 맞춰온 그런 흐름에 의하면 예. 뭘 두고 벌어진 쟁투입니까? 그게 결국은 뭘 두고 벌어진 쟁투예요? 그 전년도 12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공천판을 놓고 벌어진 쟁투인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전년도 12월부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벌써부터 그 12월 달에 벌써 공천판을 누가 짜느냐 누구를 정리하느냐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던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자마자 김건희 여사하고 대립구도가 따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 사퇴하던 그 시기인데 네. 그때부터 쭉 이런 이제 갈등 구도와 함께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건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전국에 보수단체 불러갖고 시계 주면서 한동훈 욕 좀 해봐 이랬으면 그래. 그게 결국은 다 뭡니까?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정황처럼 그러네. 이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 맞춰지는 것이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의 그 어떤 이 싸움이라는 것도 결국 아까 당무 개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전반적인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뭐 네 글자로 얘기하지만 그 결국은 공천과 관련된 어떤 뭐 싸움이라든가 당무 개입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해관계인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렇게까지 이제 집권 세력 내에서 이해관계를 두고 싸웠다라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다. 이걸 법으로 예를 들면 수사를 하면은 다 잡혀가죠, 이거는. 예. 한동훈은 자기가 다치지 않고 잘하면 왜냐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끓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요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위 보정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안 연결이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알잖아. 그러니까 명분은 있거든. 아니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이건 수사는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요 특검은 그러니까 특정 특검 윤석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특검은 받읍시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배신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정권을 유지시키면서도 재창출하려고 열심히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일했다. 그 과정이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요거는 제가 예.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예. 이제 왜 한동훈 특검 안 하냐, 예. 조국혁신당 어디 갔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살라미 전술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 뭐 막 특검이 다 같이 갔잖아요. 예. 지금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EJ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야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한동훈을 그 우쭈쭈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동훈이 결국은 이거 직접 김건희 특검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그리고 상황이 또 실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나 전체적으로 조금 중립적인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안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저기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고 그 앞달에 대통령 싱가포르 가는데 배웅 안 하고 그리고 뭐 1박 2일 동안 하고 그때 제가 유의미하게 본 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더라. 일요일 날 그 한동훈께 만났을 때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어제는 또 더 이상 독대 요청하지 않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원외 당협위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독대하고 내가 중재자 돼가지고 이거 해결사 되고 이런 거 안 해주는데 나도 존심 상한 거야. 그리고 한국경제 그 행사에 리셉션에 원래 윤석열, 한동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 절로 치워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20분 전에 그거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옮겨진 걸 알았다며. 테이블에 나중에. 옮겨진 거를 한동훈이 알고 뭐 다른 뭐 의사들 뭐 면담이 있었네 하지만은 이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부인도 안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주빈석에 원래 앉았어야 되는데 대통령 옆에 근데 그 옆 테이블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아니. 자존심 상하지.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 경제가 뭔 죄가 있냐고. 한국 경제가. 죄는 아무 죄도 죄는 없지. 많아요. 죄는. 죄는 많아. 죄는 많아. 아니, 이건에 관해서는 죄가 없다고. 이건에 관해서는 죄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알겠는데 그렇게 돼서 뭐 이러는데 보라고. 죄 없는 한국 경제가 면상하고 항상 피해자는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의사가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 지으면은 지금은 그래서 심상치 않다 친한계가. 그래서 이번까지 특검까지는 참은 거고 다음 특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민주당도 그래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상설 특검과 특검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경우의 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고 심상치 않아. 이미 그러니까 감정이 뭐 요 정도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어. 내가 보기엔 180도야.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가 거의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그래서 분명히 틈이 나올 거다. 그거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 게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렇죠. 정치인쯤 됐으면은 자리를 치웠으면은 제가 이것도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같으면은 이 진실된 정치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저 멀리 치웠어요. 그러면 아예 기분 나빠 나 안 가 이러고서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충청도 사나이처럼 또 가가지고 또 아유 왜 여기 치움겨 이렇게 하면서 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아유 왜 치움겨 이거 글쎄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치우면 또 하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또 쌩하고 가버리고 이제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아무튼간에 감정적인 뭐 괜히 그거 제가 볼 때 캐릭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감정적인 거리가 근데 이만큼 벌어진 거는 맞지만 그런데 감정적인 거리가 요만큼 벌어져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아이 난 보기도 싫어 이런 거 하고 정치적으로 또 요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꼭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뿌리 뽑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층 여론이 있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그러한 뭐 계속 빗발치는 원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동훈 이 대표가 그동안 좀 꺼려왔던 뭐 세력화라든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은 뭐 삼국지처럼 정치를 하지 맙시다. 무슨 뭐 궁중 암투하지 맙시다. 뭐 이래 가면서 안 한다는 주의였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 근데 세력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맞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세력화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또 그런 거 잘 못하는 양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아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밖에 기댈 수가 없으니까는 거기 가서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조경태 의원이 언제부터 친한파였습니까, 사실. 그렇지. 그러면 나경원 캠프에 좌장임내 있다가 지금 당에서 한 자리 맡은 다음에 지금 친한파의 좌장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간 그림처럼 지금 됐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마지막 최종 보스 김건희 특검을 그러면 친한계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할 거냐. 요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딩이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딩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그렇다는 거지 영원히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우리
잘생긴 김준일 평론가한테 지금 반론을 펴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 이제 반론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탈표 4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친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밥 먹은 자리에서 그 20명 밥 먹은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좀 믿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동훈 검사 출신 한동훈 특히 거의 피카소급의 이 그림 실력을 가진 그림에 있어서는 하여튼 대한민국에 하여튼 내노라 하는 명장이라고 자부하는 요 그림쟁이 한동훈이 볼 때 이 그림 그리면 바로 끝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특검 시작하면은 거의 끝날 텐데 정권이 그걸 내가 통과시켜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이 첩첩산중의 어떤 것들이 그려지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걸 자기가 몰라서 돌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걸 아는데 제가 이걸 끝마칠게요 얘기를 끝마칠게요. 이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 결정 못하는 한동훈 대표를 계속 뒤에서 프레셔를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있다. 계속 이 프레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만 하고 그러니까 뭐 좀 김민하 평론가 분석에 맞고 지금 당장 특검 동의 김건희 특검 동의 못하니까 그렇게 친한계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감사에서 어떤 게 나오고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가 어떤 게 나오는지 소위 말해서 게이트급 이권 개입급으로 가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간다라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힘을 쓰겠다라는 그때는 매달렸잖아. 독재해달라 뭐 해겠다고 했는데 야 김대남이 당무감사 들어가 윤리위 소집해 이거는 당권을 가진 사람의 고유 권한이거든. 그러네. 그거를 쓰겠다라는 거고 이 특검 찬성 반대도 결국은 내가 가진 힘을 쓰겠다라는 거야. 당장 뽑지 않더라도 칼집에 있더라도 누가 힘의 우애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동안 매달렸지만 내 힘 보여줄게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근데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수술로 비교하면은 심장 질환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외과 수술을 해야 돼. 혈관이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엉켜 있어. 요거를 정교하게 해가지고 요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요 부분만 문제만 떼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야. 야 죽든 말든 다 죽자라고 해도 그냥 메스 들이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교하게 요것만 뜯어낼 수 있다라고 심혈관 꼬여 있는 거를 다 분리해서 내가 수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갈수록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애초에 친한계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친한계 요거 사과였단 말이에요. 사과라도 해라. 그 사과를 해야 무슨 방어라도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요구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는 요 분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사설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게? 그리고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왔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사법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다. 칼럼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친한계가 사과라도 하십시오라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에 무슨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사과로 안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 중지를 같이 선언하셔야 된다. 활동 중지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활동 중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성에 안 차는 얘기고 말도 안 되고 요거는 대답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여론 악화에 쫓겨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나올 거라고 언론은 자꾸 쓰고 오늘도 동아일보에 또 그 정원수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또 썼어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나올 거다. 과연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쭉 썼는데 근데 불기소 나온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다들 그 얘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오면은 우리 넷이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기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담이 쌓이면 결국 요구는 어디까지 가겠느냐. 결국 이게 압력인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